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일단 우리는 어느 정당의 소속도 아니고 그냥 애국 시민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들이잖아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보면 지금 어제 국민의힘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투표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저는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라고 거의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깨뜨리는 지금 유일한 방법은 투표를 안 하는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참정을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를 안 하는 거라고. 투표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부정선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팅값이 딱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부정선거를 그동안 주장하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까? 우리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기에서 부정선거 척결하라, 진상규명하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 한덕수는 부정선거 없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납득 안 되잖아요.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냥 한덕수를 지지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당 문제죠. 저도 이 국민의힘, 이 한나라당 이때부터 해서 계속 책임당원 오래 했었지만, 그 당을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규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제 2시에 공고를 냅니다. 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끼고 새로운 후보를 추대를 하려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3시부터 4시 1시간 동안 접수를 받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민주당은 이미 우리가 말 안 해도 이성을 잃은 미친놈들이고, 국민의힘 그나마 이 사람들이 이쪽에 모인 그래도 우파라고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 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공당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 자체가 이제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요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집회가, 민주적인 이런 집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냐면 이성을 잃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돈과 권력 이거 하나만 보고 미친 듯이 저지랄하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 억울함,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저는 오래됐죠.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금 이 제도권에 있는 이 정치인들, 그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이미 제대로 된 국민은 아니다. 민주주의,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자유민주주의인지 모른다. 참정권, 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이런 자유, 주장, 누구나 자기가 주장하는 거. 아니, 요 앞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무죄라면서요. 그게 자유라면서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언행을,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김일성 만세를 외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죄라는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이미
그 집단은 이성을 잃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갖고 뭐 선동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이 정치권을 진짜 혁명밖에 없다.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저 새끼들 그냥 싹 다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다 끌어넣고 이거는 좌우 이거 구분 없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뭐 무슨 당 정당 많잖아요. 저는 이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한들 가는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들은 바로 잡아야 돼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말 그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일주일 내내 우울하고 하다가 여기만 오면 이제 한 번씩 웃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 나라가 그 정말 이 국민들이 이성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 이거는. 결국은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국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전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0인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저도 반공 세대 아닙니까? 반공 세대 뭐 5시 되면 애국가 나오고 그런 세대예요.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국어책 이제 제일 맨 앞에 이제 국민교육 헌장 그거 당연히 외우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공 세대로 자랐어요. 그렇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민주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평범한 시민들이 뭐 대통령 욕한다고 잡혀갔습니까? 저는 그 군 생활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제 여기 국방부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용산에서. 그때 해도 제가 전투복,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서울역에서 불신 검문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그 근무복이 전투복이랑 좀 다른 옷을 입고 그래서 모르지만 그 경찰들이 그냥 전투복 입고 있는데도 불신 검문 합니다. 신분증 내놓으라고. 군인이 무슨 이 주민등록증 없잖아요, 군인들은. 그럼 휴가증 보여주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이 나라에 반대되는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뭐 그냥 휴가증 보여주면 그냥 통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체제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그런 이 행상머리를 하던 인간들은 당연히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왜? 멀쩡히 지나가는 사람을 왜 붙잡아가지고 불신 검문을 하느냐. 왜? 자기들은 죄를 지었거든요. 죄 지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겁을 내죠. 못하게 해야죠. 그게 주사파 세력들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이렇게 국도 이렇게 가면 검문소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과적 이런 거 단속하는 검문소지만 예전에는 그 헌병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외버스 세워가지고 헌병들 와가지고 불신 검문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북한과 내통하고 이 나라의 체제 반대하던 그 인간들 잡아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4개월을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어젠가 그제 그 신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가 그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그 총리인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압수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백신을 반대를 하면 또 6개월 이하 뭐 징역, 두 번째 뭐 반대하면 1년 이하 징역까지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빌 게이츠 미친 그냥 사업가잖아요. 민간인이죠. 그 새끼가 가가지고 나라에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징역하고 벌금 내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근데 만약에 또 조만간에 빌 게이츠가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 아직 그 대통령 선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빌 게이츠 와가지고 걔들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니네 이런 법안 하나 만들어라. 얘들 안 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빌 게이츠가 우리는 왜 안 오냐, 우리나라를 왜 안 오냐고 초청할 놈들이에요. 그게 민주당, 국민의힘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씩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야 지금 나라가 이런데 누구를 뽑아야 되냐, 한덕수냐, 뭐 김문수냐. 그럼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이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 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래서 그 인간들이 뭐 하나 다를 것 같냐.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저는 뭐 이게 뭐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재명이 당선되면 뭐 한 5년 만에 망할 나라고 뭐 한덕수나 뭐 김문수가 되면 한 7, 8년 걸리겠죠. 시간 조금 더 걸릴 차이입니다. 그거 외에는 달라질 게 없다니까요. 아니 중국으로 가는 달라진 게 없는 게 뭐야?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때 윤석열이가 1호 공약으로 백신 국가 책임제 정치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간 게 백신 분향소예요. 윤석열 정권 때 영유아 6개월에서 4세 영유아 코로나 백신 허가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 때보다 윤석열 정권 때 코로나 피해 보상 확률이 훨씬 더 떨어졌어요. 뭐가 다릅니까? 한덕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일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잖아요. 사과문은 안 돼.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어디서 있다고 짓다고 써. 피해 보상 이거 그 국가 책임제 이거 충분히 검토했다. 할 말이 이거 뭐 섭산다고. 제 이야기 할 때는 조금 경청을 해주시고, 제가 이야기 끝나면 그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잖아 지금. 이러는 게 누가 만 달라고 하는데 왜 참아줘? 아니 가요. 아니 제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시면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 안 할 때 오셔가지고 뭐 다른 분 이야기 하실 때 들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이 모든 정보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권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과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지금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뭐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집니다. 원래 제가 이 뭐 정부나 이런 쪽에 글도 많이 쓰고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는 와 정말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최근에 저도 이게 우연히 이렇게 저는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후보가 교체되고 저는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이게 듣고 나서 보니까 와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성을 잃어도 이렇게 잃을 수는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민이 어떤 이 올바름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죠. 이거를 저는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보십시오. 우리 호준이 12살이었어요. 예원이 14살이었고 슬비 16살이었어요. 이 애들이 왜 백신을 강제로 맞았어요? 우리는 왜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백신을 맞으면 정은경이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100% 안전하다면서. 그 겁나는 사람, 위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백신 맞으면 그 사람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 50세 미만으로 백신 사망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그 사망자 35,800명이라고 하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코로나 사망자 아닙니다. 백신 사망자예요. 저는 그 명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봤잖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48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수조사 다 했지 않습니까? 44개월 동안 전수조사 했을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1521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후에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이 포함이에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돌아가시고 PCR 검사 해가지고 확진되면 그 사람 코로나 사망 신고하면 1,000만 원씩 줬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152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4개월 동안. 이게 거짓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단 하나라도 건드렸습니까? 우리가 국정조사 질의 다 했잖아요. 답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국정조사는 피감기관 감사하잖아요. 감사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국감법에 따라서 반드시 답변을 다 해야 됩니다. 아직도 답변 안 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깨어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았고 당원들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몇 명에서 쑥닥쑥닥 해가지고 새벽에 바꿔버리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만약에 오늘 밖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지나가면서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에 저는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누가 와도 그 사람들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싸움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피해자고 유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니네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걔들은 싹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요즘 과연 이 싸움에 의미가 있느냐. 제가 2년을 넘게 매주 포항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2명이서 왔다 갔다 하면 차비만 100만 원씩 들어요. 그 비용이 아깝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최근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까우면 안 되는데, 물론 저는 제 딸의 권리, 저의 권리, 내 가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싸움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싸움의 방향을 지금 하는 거는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이 싸움의 방향을 다르게 틀어갈지 아니면 그만둘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 힘없는 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소송, 법에 기대는 건데 이 법조차도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아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싸워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고 싸우느냐? 당연히 우리가 싸움을 걸 때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패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라오면서. 근데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2년간 매주 이렇게 싸웠지만 여기 뭐 다 같이 함께 해온 분들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라도 요만큼이라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거 바뀌어야 돼요. 모든 거를 이제 리셋해야 됩니다. 새로 싹 밀고 새 판 짜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 나라는 답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오늘 제가 이 무거운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저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고 제가 뭐,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제 생각대로 하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네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면 제 생각을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오셔가지고 본인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발전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옳으면 매주 여기 올리겠습니까? 제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틀렸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은 한번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